3억은 얼마입니까? 약 270만 달러, 1800만 인민배, 8250만 달러, 2000만 홍콩 달러. 그럼 50년에 3억은 어떻습니까? 1800만 달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노입니다. 오늘은 일본 역사상 최대 금액 1800만 달러 가치, 지금까지 범인은 범말을 벌어나 완벽 범죄를 소개하겠습니다. 1968년에 도쿄 서부에서 발생하는 3억은 강탈 사건. 완벽한 범죄라고 하면 범인 아직 찾지 못하고 수단이 단순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 요소물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장 믿을 수가 못하는 것은 범인이 낮에는 3억원을 빼고 나서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범인인 백주 대자는 3억을 몽땅 털어버리고 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강도 사건이었지만 유혈 사태는 없었고 더 신기했던 것을 빼앗긴 3억. 결국 해외 보험회사를 보조금을 지원해서 얻은 의미를 보면 실질적인 피해자가 없습니다. 우연인가? 일부러 그러신가요? 범행 수법이 증명하여 일본 역사상 3억의 사건이 되게 하는 가장 신비한 사건 중 하나다. (1968년 12월) 은행 직원들이 다가오는 주말을 기대하고 갑자기 익명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 포장은 특별한 것이 없지만 은행장 뜯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잡지에서 차단한 글을 잡기 해서 만든 편지입니다. 내용은 다음날 토요일 오후 5시에 여성 직원 한 명을 시키고 300만을 지정 장소에 송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은행장의 집이 폭발되어 것입니다. 이것은 농구적인 협박 편지입니다. 은행장이 당황해서 많은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50여 명의 경찰이 투입되고 범인을 기다렸지만 오후 6시까지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60년대는 일본 경제 발전 가장 빠른 시기라서 많은 범죄자들이 은행에 협박장을 보내지만 오직 협박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협박도 엄포를 거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정리하고 퇴근했습니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12월 10일 협정을 받은 지 4일 만이다. 이날은 화요일이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도시바사의 직원들이 기분이 여전히 좋고 왜냐하면 이날이 상여금 받은 날입니다. 이 기업의 직원은 모두 4,223명으로 연간 최종상 총액이 3억입니다. 이 돈을 9시 30분에 송차금 통해 운송하여 차 안에 호송원 4명 있습니다. 당사자의 기억에 따르면 현금 소송차가 감옥 근처까지 가다가 갑자기 경찰용 오토바이가 쫓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멈춰섰습니다. 경찰님, 왜요? 은행장님 집에 폭탄을 터져서는데 이 현금 소송 차량에도 문제가 있으니 내가 점검해봐야 하겠습니다. 사명 호소만은 모든 지점 직원들로 4일 전 협박장 사건을 다 알고 아무 상관없이 뛰어내버리고 살아가요. 더 멀리 가라, 경찰님 말에 하서 차 밑으로 돌아가더니 갑자기 연기가 일어났습니다. 차를 폭발한다, 도망가라고 소리쳤어요. 호송관들이 반응이 빨라 금방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용감한 경찰은 도망가기는커녕 차에 튀어들어있는 현금 수송차에 잠사게 몰라갔습니다. 호송관이 이 경찰이 용감하다고 감탄하여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폭탄을 실을 차를 떠나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이때는 한 사람이 원래 차서 있던 자리에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조심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폭탄 아니다. 그냥 발연통입니다. 더 무서운 것을 일부러 경찰용 오토바이는 다 하얀색 헌다이고 아까 본 것이 야마하입니다. 그 사람은 경찰 아니다. 강도다. 빨리 신고해. 사고 발생 20분 후 9시 50분에 경찰들이 경찰을 모두 지령을 받았으며 전력이 길목에 수많은 광목을 설치하고 지나는 차량을 모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 밤샘 수사하는데 아무 결과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현장 수사에 주력했습니다. 이 사건이 현장과 4개가 있습니다. 현장 1, 감옥 근처. 3억 현금이 바로 여기서 빼앗습니다.
야마하 오토바이. 가짜 경찰 오토바이는 1968년 12월 29일부터 20일까지 도난 당했습니다. 당시 경찰용 오토바이는 혼다산으로 야마하산 하나도 없습니다. 차체는 원래는 팔레사의 도난에서 발견까지 428km를 탔습니다. 손잡이와 안전을 페인트를 잘못 바른 후 휘발유로 다가는 흔적이 있습니다. 키보드 1 모자 오사카시 제조. 현장에 발견하는 외투 안에 잡고 범인으로 지도른 물품은 모자 위에 땀에 대한 분석으로 혈액형을 발견할 수 있지만 낙원적이 시작하고 경찰이 앞다투어 장난을 쳐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모자는 총 54개 팔고 36개를 찾았는데 아직 18개 못 찾았습니다. 키보드 2 메가폰. 경찰관인 척하기 위한 메가폰은 가짜 오토바이에 매달렸습니다. 번호에 따르면 동일한 배지에 5개 제품 생산되는데 그중 4개가 차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은 건설 현장에서 도난을 당했습니다. 키보드 3 과자 상자. 가짜 오토바이에는 파일 상자인 척하는 과자 상자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 파인 박스는 일반 오토바이 상점에서도 판매합니다. 그러나 범인 실제 파일 상자와 다른 상자를 선택했습니다. 도난 오류도 있네 닫기 흔적을 통해 범인은 경찰용 오토바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과자 상자는 암살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생산량이 3만 개가이고 찾을 수가 어렵습니다. 키보드 4 연기폭탄. 연기폭탄은 공장에서 제조한 하이플레이 파이브입니다. 주요소에서 판매되었으며 총 4,190개가 판매되었습니다. 연기폭탄 포장 태비가 회로도입니다. 키보드 5 자석. 현금 운송 차량에 연기폭탄 고정하는데 사용된 2개 자석이 캐비니터의 자석에서 제거되었으며 연기폭탄이 구리 와이어를 돌려쌓고 있었습니다. 총 43,240개를 생산합니다. 키보드 U 신문. 이 메가폰은 2개의 흰색 포인트로 포인트되어 있습니다. 수사가 어려운 어느 날 갑자기 4mm 신문조가 스피커 붙여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여 1968년 12월 요일에 모닝뉴스 주부 칼럼 음식 정보입니다. 제목은 핀의 오른쪽의 하단입니다. 이 신문은 13,485명의 구독자 있습니다. 12개가 배송 포인트고 있고 마침내 특정 배송 지점 찾은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구독 기록에 사제되었으며 줄거리가 중단되었습니다. 현금 운송차는 참나무 숨을 배렸습니다. 사건 발생하기 전에 누군가 파란색 콜라를 여기에 주차된 것이 보았습니다. 범인과 현금 운반대에서 금고를 가져가고 파란색 콜라로 변경 후 탈출하는 곳입니다. 범인은 사건 발생하기 전에 비옷으로 가짜 오토바이를 여기 숨겨 있습니다. 키보드 7 비우. 파란색 비우는 가짜 오토바이를 덮는 후 바다에서 터졌습니다. 이 사건의 다음날 공개되었습니다. 이 비옷을 생산회사는 1958년에 파산했습니다. 비옷은 10년 전에 생산되었습니다. 비우의 팔목 안쪽에 미량의 다리미가 있습니다. 칼라에 세타물 자국이 있습니다. 키보드 8 클린 코롤라 12월 20일부터 12일 1일까지 도난을 당했습니다. 문을 찾을 때 여전히 반이 열어 있었습니다. 와이퍼도 닫히지 못했습니다. 창문이 반만 닫혔습니다. 제3 현장 호가 4시 혼 마치 주차장. 사건 발생 4개월 후 범인은 제2 현장에서 얽힌 파란색 코롤라 여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빈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범인 금고에서 현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다른 곳에서 돈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도난 차량도 여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키보드 9 두 번째 코롤라. 범인이 현금 자동차를 납치한 후 진한 파란색 자동차를 환승합니다. 사건 전에 제2 현장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에 이 차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4개월 후 발견되었습니다.
빈 금고는 안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항공사전에 따르면 파란색 코롤라는 사금 발생 후 다음날부터 거기서 멈추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금고의 흙. 금고 표면의 흙은 면밀히 분석한 결과는 4km 떨어진 숲에서 나온 것입니다. 농림부 시험장의 시변은 제2 현장의 흙이랑 가깝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범인의 숲 근처 숨겨있는 장소가 있다고 추론됩니다. 그러나 대규모 검사 후 아무것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키보드 11 혼다 오토바이 드림 1968년 12월 9일에 떠난 당하고 이 모델을 경차 오토바이여서 범인이 이 차를 외모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떠난 당한 후 50km만 갔습니다. 주인이 이 차에 솜과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개조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키보드 12 다른盗難 차량 3대 두 번째 코롤라 이외에 3대의 다른盗難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델이고 차는 옷으로 덮여있고 찾기가 어렵습니다. 1972년 경찰은 기술자를 위탁하고 매듭을 묶은 방법을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집단 범죄라고 경로를 지었습니다. 키보드 3 도박용품 떠난 차량 중 하나 안에 경마 잡지 2개와 스포츠 신문을 찾았습니다. 경마장 근처에 있는 커피숍의 성냥, 로밍의 광고 이거들은 원래 주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범인은 경마와 로밍을 좋아합니다. 키보드 14 여자의 귀걸이 떠난 차량 중 여자의 귀걸이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것이 아닙니다. 범죄자 중 여성이나 통성애자가 있다고 의심됩니다. 키보드 15 협박장 은혜에 보낸 협박장의 우표 탄핵으로 붙어 있습니다. 확인 결과 범인 혈액의 B입니다. 협박장의 글자 잡지의 글자로 끌어모는 것입니다. 문법적 특징에 따라 범죄자가 혼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 12 잡지 2권 연기 폭탄 포장하는 협박장과 두 잡지 전파 과학과 근대 영화입니다. 처음에 경찰이 동시에 두 잡지의 독자를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파 과학은 TV 조립 및 전기 변환입니다. 매우 전문적이고 근대 영화는 주로 문화적인 내용입니다. 두 잡지 다 좋아하는 사람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협박장의 단어는 회로도에서 가져옵니다. 회로도는 TV 조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범인은 진짜 기술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관없는 두 잡지를 싸는 목적이 바로 수사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글자는 잘라서 붙여넣기 때문에 단어가 일상 속의 어휘가 다릅니다. 키보드 17 목격자의 증언 사건 발생 후 목격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12월 말 어느 날 오전 8시 도시 도로에서 이 도난당한 파란 오토바이를 보았습니다. 12월 2일 도난당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주차된 것을 발견되었습니다. 12월 9일 오후 8시 40분 이 오토바이가 호종시의 사거리에서 봤지만 이번엔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사건이 발생 30분 전에 키가 165부터 170까지 한 남자 비옷을 입고 은행 근처에 계속 둘러보고 있습니다. 목격자는 4명가 있습니다. 사건 발생하기 10분 전 9시 20분에 한 주부는 제3 현장에서 이 오토바이를 봤습니다. 제1 현장에서 은혜만의 정황이 다른 사람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제2 현장 근처 한 여자가 현금 운송차에 의해 물을 튀겼습니다. 그리고 한 부자 2명의 차는 빨간 코롤라랑 교통사고를 발생하질 뻔했습니다. 기사는 모자가 없는 검은 긴 머리를 가진 남자입니다. 그리고 금고를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한 자동차는 흰색 가방을 달리고 검은소를 통과하는 곳입니다. 키보드 18 몽타주 12월 20일 경찰은 범죄를 몽타주를 공개했습니다. 몽타주는 용의자의 사진을 기반으로 합니다. 당사자의 설명에 따르지 않습니다. 4명 은행 직원은 S의 모습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입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917년에 몽타주가 아니라도 범죄일 수 있습니다.
이 몽타주는 1974년에 폐지하지만 신문이나 책에서 계속 사용합니다. 용의자는 11만 명이고 수사하는 경찰이 17만 명 도달해 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못했습니다. 현장 근처 지역은 학생 모임 지역입니다. 당시 고등학교를 다니는 타카다 준코와 부시는 11만 명의 용의자 중 2명이었습니다. 둘 다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이 너무 많고 지문이 검사하는 경찰관은 3명만 있어서 아무 결과도 없습니다. 경찰은 도난당한 500건 지폐 2000장의 번호 발표를 하지만 지폐는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갖고 있는 정보로 가능한 범죄자를 조사하기 시작하자 용의자는 경찰의 시선을 들어왔습니다. 용의자 1, 소년 S, 자동차 절도당 구성원입니다. 차를 훔치는 방법을 도난당한 자의 흔적과 일치합니다. 지역 지향에 익숙하고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방법을 알고야 합니다. 1968년 3월 슈퍼마켓에서 연기 폭탄으로 도둑 만든 범인들과 관계가 좋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는 경찰관이므로 경찰 오토바이에 대해 아는 것이 많습니다. 가족의 정관 제외하고는 결속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현금 운송 차량을 강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혈액형은 A이고 협박장의 혈액형은 B입니다. 협박장의 필기와 다릅니다. 협박장은 8월 25일 발송되는데 이날에 소년원이 있었습니다. S는 사건 발생 5일 후 집에서 아버지 구입한 청사가리 복용하여 자살하고 싶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자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산가리를 함유한 신문 S와 아버지의 신문지만 있습니다. 자살 후 다음날 경찰은 문제를 은행 직원 4명을 S의 집으로 내려와서 얼굴을 시별합니다. 4명 모두 S가 용의자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1968년 12월 22일 경찰은 S의 사진을 기반으로 몽타주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경찰은 S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용의자 2, 소년 Z, 18살이고 옵니다. 의심의 이유는 1, 2, 3은 S랑 똑같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새 차를 사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혈액형은 AB입니다. 필기도 협박장기랑 다릅니다. 1975년 경찰은 형사소송 절차를 끝나기 전에 J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불충분으로 형사소송 시효 전에 풀려났습니다. 용의자 3, 트랜스젠더 K, S의 친구, 그룹의 구성원이 아니고 당시는 약 30세였습니다. S의 가족 외에 사건 당일 S에 대해 증언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K의 증언에 따르면 S는 2-3일 전에 사건 당일까지 신축구의 아파트에서 K와 밤 보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8시 떠났습니다. 출발 시간은 새벽인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면서 우산이나 비옷을 빌려주는지 잊어버렸습니다. K는 S를 아는 것을 사건 발생하기 20일 전이라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S와의 여름 여행 중에 찍는 사진도 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K는 해외로 이사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백화점도 열고 여러 아파트도 샀습니다. 7년 후에 저택도 구입했습니다. K가 범죄 그룹의 구성원이다면 청소년 학교에서 S가 보낸 협박 근처에 목격한 30대 남자 도난당한 차량에 남은 귀걸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S와 관련되었는지만 똑같은 후 K를 용의자가 배제했습니다. 용의자 3K, 기사 K 25살, 지역 환경에 익숙하고 혈액형도 P형입니다. 컴퓨터 입력 가능. 친구에게 쓴 편지는 협박장과 비슷한 말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기는 다릅니다. 모양은 몽타주가 비슷해서 12,310명의 용의자 목적에서 나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경찰은 인터뷰를 받은 중 키를 공개합니다. 그러나 필기가 다른 것을 강조한다. 경찰은 용의자가 도망갈까봐 키를 즉시 체포했습니다. 결국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쾌를 자존심 속상해서 직업을 잃을 뿐만 아니라 차별받고 직업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2008년 9월에 자살했습니다. 용의자 싸 형제 3명 장기 회사 운영하고 당시의 나이는 31, 29, 20였습니다. 집안에 오토바이를 개조할 수 있는 큰 착오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량 조직의 구성원이고 오토바이에 익숙하고 포인트를 부릴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전에 연기 폭탄 달린 새 차를 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3명 중 모자를 쓰는 분도 있고 3사람은 그룹을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의 연기 폭탄과 모자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다르고 경찰은 세 형제의 집을 수사했으며 사건이 일치하는 것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용의자 5, 부동산 회사 직원, 남성, 당시 나이는 32이고 사건 전에 돈이 없고 사건이 끝난 후 부자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도시바 추후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언니도 도시바 하우스에서 12년 일했습니다. 운전도 잘하고 얼굴이 몽타주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는 이유는 거래 하나 달성해서 1,600만 벌었습니다. 결국 배제되었습니다. 용의자 6, 회사 직원 P. 싸먹은 사건 발생하기 전 1955년에 비슷한 기술로 은행을 털었습니다. P는 감옥에서 풀려나고 한 번 큰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싸먹 사건 이후 그는 땅과 자동차를 샀습니다. 조사 후 더는 부동산 운영을 통해 법적 소득이었습니다. P는 하와이로 이주한 후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기타 조사. 자기 범인이라는 사건이 제한 시간 정한 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조사를 통해 다 실제 범인이 아닙니다. 그들을 인정하는 이유는 시선을 끌기 위한 거나 사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의 시별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당시 사용된 연기폭탄 처음 점화되었을 때 실제로 고정해서 범인은 연기폭탄을 피우기 위해 특별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금고에 있는 현금 및 보너스 가방 외에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 특점 이용하여 범인이라는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선별했습니다. 몽타주가 다른 증거도 있지만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경찰도 상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건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찰은 충분한 관심을 부족하고 너무 낙관적이고 자신감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에만 관련된 경찰은 15만 명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조사하는 비용, 부어 9천만에 도달했라고 경찰은 20만 명을 용의자에 연속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은행 직원의 자작극을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들이 현금 운송차 노선을 익숙하고 동시에 은행 내부자여서 외부인 모르는 정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후 보험회사도 은행을 완전히 보상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사람들은 은행 사기에 의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 경찰은 도난 싸먹은 번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하나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스타일 개인이나 경탄의 범죄 스타일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은 경찰의 증거를 모자에 대한 행동도 단순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경찰에 대한 의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산모 사건은 결국 양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완벽한 범죄라고 해요? 고수준 범죄에 감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아무도 죽거나 다치는지 않습니다. 유일한 자살이 경찰이 용의자의 정보를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직접 사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또 3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로 은행의 손실을 외국 보험회사 다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돈의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시 이 돈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내용을 좋아하면 구독 부탁해요. 감사합니다.